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엔비디아 RTX 4090 Ti 혹은 타이탄 RTX에 대한 유출 이미지 및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RTX 4090 Ti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 나온 루머의 내용은 기존 루머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루머에서 나온 스펙 사양이 타이탄 쪽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나온 루머를 보면 엔비디아는 기존 루머를 바탕으로 봤을 때 RTX 4090과 타이탄 사이에 RTX 4090 Ti를 위치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타이탄의 출시가 취소되고 계획했던 모델이 결국 4090 Ti로 나올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루머를 보면 타이탄의 출시 유무는 제껴두더라도 RTX 4090 Ti는 기존에 알려졌었던 것보다는 낮은 사양으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기존 PG137 기반으로 알려졌던 타이탄 RTX와는 다르게 이번에 나온 루머에서는 PG136, 139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090 대비 11% 증가한 18176개의 코어에 L2 캐시는 96MB, 메모리 용량은 4090과 동일한 24GB GDDR6X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역폭은 4090 대비 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려졌던 루머성 모델이 TBP 800W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루머에 따르면 4090 Ti로 추측되는 제품의 TBP는 600W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루머로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기존 루머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인 루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 루머는 4090 Ti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타이탄 RTX 쪽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600W는 이론상 16핀 커넥터 하나로 공급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비래퍼 쪽 제품들은 듀얼 16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 시점 어디까지나 루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카드 라인업에 대해 공개를 한다면 가장 빠른 일정이라고 한다면 3월 20일부터 진행되는 GTC가 있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AMD는 3D V 캐시를 이제 GPU로 확대하려고 하는 걸까요? 갑자기 나온 소식이지만 반도체 엔지니어인 톰 와식은 최근 구입한 RX 7900 XT를 분석하던 중 다이 내부에서 젠3 및 젠4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3D V 캐시 연결 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MD가 GPU에 3D V 캐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톰 와식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물론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루머 기반이고 AMD 측에서 GPU 3D V캐시 관련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 만약 GPU에 3D V캐시 기술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GDDR6 메모리의 사용률이 줄어들면서 캐시 사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처리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AMD가 3D V캐시 기술을 GPU에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라데온 6000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인피니티 캐시만큼의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분이 게임 및 GPU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드라이버 이야기만 나오면 그쵸, 뭔가 조금 불안해지죠. 여기에 탐스 하드웨어는 만약 GPU에서 3D V캐시가 적용될 경우 CPU에서처럼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쿨링 문제와 발열로 인한 클럭 저하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3D V캐시가 AMD의 GPU 성능 향상을 위한 준비 중인 카드일지도 모르겠네요.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생각하면 대부분 아드레날린 혹은 드라이버 최적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인텔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픽 카드에서 이 드라이버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MD가 드라이버 최적화에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그래픽 카드에 있어서 하드웨어보다 더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AMD가 라데온 7000 시리즈를 출시한 후 기존 라데온 6000 시리즈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2달 가까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정황을 두고 볼 때 AMD가 라데온 7000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작업에 여력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게임이 나오면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은 최신 게임에 맞춰서 자사 그래픽카드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이 부분을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반영합니다. WCG F텍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AMD와 엔비디아의 최신 게임에 대한 드라이버 최적화 내용을 보더라도 AMD가 얼마나 드라이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죠. AMD는 언제쯤 아드레날린에 꼬리표를 뗄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카탈리스트 때는 까탈스럽다고 까탈리스트라고 불렸었는데 아드레날린은 내 유저들의 이 아드레날린을 쏟아낸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긴 한데 뭐 드라이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름이 문제일까요? 삼성이 향후 2년간 갤럭시 S 시리즈의 엑시노스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29일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이 S23와 S24에 엑시노스 AP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S22 출시 당시 사용한 엑시노스 2200의 성능 저하, 발열 논란, 그리고 GOS 문제 때문이라며 2025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5부터 차세대 엑시노스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애플을 벤치마킹했다며 삼성은 자사 갤럭시 S25에 최적화된 맞춤형 엑시노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병행 탑재했던 것과는 다르게 갤럭시 S23와 24는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탑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엑시노스가 문제였고 스냅드래곤이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S22의 발열 및 GOS 문제는 사실 스냅드래곤 탑재 모델도 포함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엑시노스가 탑재된 유럽 판매 모델에서 유독 발열 문제가 더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삼성의 설계 문제와 GOS는 공통적인 문제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의 S23와 S24의 스냅드래곤 단독 탑재를 선택한 부분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퀄컴을 삼성의 3나노 공정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당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4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로 인해서 퀄컴이 TSMC로 파운드리를 교체하겠다는 기사가 쏟아졌던 걸 본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삼성의 잘 포장된 언론 플레이일지 아니면 애플처럼 삼성도 자사 S 시리즈용 최적화된 AP로 엑시노스를 내놓을 건지 2년 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맞다면 S25부터는 이제 스냅드래곤 없이 엑시노스만 탑재되는 걸까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혼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일본 뉴스 매체인 요미우리가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14에 탑재된 긴급 호출 기능으로 인해서 일본 키타 알프스의 소방청이 잘못된 신고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14에 탑재된 긴급 호출 기능은 스마트폰이 충돌 사고를 감지할 경우 사용자에게 충돌 사고 감지를 알려주고 일정 시간 내 사용자 취소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긴급 전화를 걸고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 사고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슬로프에서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했을 때 활성화되는 빈도가 높다는 거죠. 사용자가 미처 아이폰의 알림을 듣지 못해서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나가노 소방청이 밝힌 바로는 12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아이폰의 충돌 감지로 걸려온 긴급 전화가 91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후현 구조시 소방서에서 밝힌 바로는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총 351건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 중 40%인 135건은 잘못 걸려온 전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신고 건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이걸 꺼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스키라든지 보드를 타본 적이 없어서 직접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좀 더 정확도를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스키장 가시는 분들 계시면 아이폰 14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확인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